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 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계속 말 실수를 하네요. 그쵸? 그리고 아까 방송 사고도 좀 내고요. 참. 예, 오늘 컨디션이 안 좋긴 안 좋은 모양이네요. 감기 기운이 살짝 도는 것 같기도 하고, 몸살 기운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정신 바짝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한국 언론의 망신, 한국 경찰의 망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암살 테러범 신상 외신에 다 나왔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오늘 경찰은요, 사건 수사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듣고 싶었던 내용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 범인이 그렇게 알리고 싶어하는 8쪽짜리 입장문도 그렇고요. 또 이 범인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그 내용도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좀 쓸만한 얘기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르나? 다 알죠. 범인의 이름이 김진성이며 충남 아산 배방에 살고 거기서 부동산 중개업을 했었고 최근 몇 달 동안 월세 못 냈었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소 때는 대단히 부끄러움 잘 타고 얌전한 사람인데 정치 얘기만 하면 갑자기 핏대를 올리는 사람이고 어떨 때는 밖에까지 이 유튜브 방송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틀어놓고 극우 방송에 심취해 있더라. 알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경찰 수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유튜브를 그렇게 탐독을 했는지도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의 범행 동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뭐 안정권이 이런 애들이 하는 방송을 듣고 이재명을 공격했다. 그렇다면 사실상 안정권 같은 애들이 우리 시민의 안전, 아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자랑에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 때 무슨 짓을 하는지, 얼마나 혐오성 발언을 막 하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유튜브는 폐쇄해야지. 그죠? 자,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는데 그거 완전히 숨겨버렸어요. 시민들 다 아는데. 아는데도 숨겼다는 건 뭘 말하냐면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퍼지는 거하고 비공식적으로 퍼지는 거하고 경찰의 입으로 공식화되는 거하고 완전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식화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이번 사건을 쉬쉬 대충 넘어가자라는 태도인 겁니다. 자, 이런 경찰의 태도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나쁜 놈들이 있죠.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 지들은 모르냐고. 경찰이 공개 안 했다고 언론이 지들이 모르냐고. 지들도 다 알잖아. 이름이며 어디 살며 평소 뭐 했으며 유튜브는 뭘 주로 봤으며 지들도 다 알고 있더만. 알고 있는데 왜 보도를 안 하고 입 싹 다물고 있지? 그러면서 괜히 한다는 게 뭐예요?
헬기 이송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사실 경찰이 이런 태도가 뭘 의미하느냐면 정보를 차단하잖아요. 그러면 방송 내보낼 거 없고 기사 쓸 게 없죠. 그럼 뭘 한다? 기존에 나와 있는 걸 재탕 삼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재탕 삼탕을 하는데 제일 만만한 게 뭐다? 헬기 이송인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헬기 이송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가 안 나오니까 이미 나왔던 얘기 우려먹는 거야. 사실 이런 경찰의 행동 자체가 이번 사건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서 대충 이 논점을 흐리겠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이 동아일보가 특히 좀 심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칼에 찔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직까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버젓이 있는데 계속해서 피습 역풍 이딴 소리를 하고 있대? 이것들이 인간이냐고. 나 참 보면서, 야, 100년 이상 됐다라는 신문에서 겨우 쓴다는 게 피습 역풍 이런 거나 쓴다는 거 보면서 정말 저들의 이 사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도대체 저들은 인간이라는 것을, 인간의 존엄성을 과연 마음속에 품고 기사를 쓰는지 아니면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조회수에 헷가닥 눈이 돌아가가지고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데 앞장서는 건지, 그래 놓고 지들 잘났다고 뻐길 거 아니야. 진짜 뺨을 한 달씩.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개하지 않으니까 쓸 게 없고, 쓸 게 없으니까 다른 거 찾아야 되고, 다른 거 찾으니까 어제 그제 써먹었던 거고, 어제 그제 써먹었던 거를 또 우려 먹으려니까 자극적으로 재조합을 하는 겁니다. 이 전형적인 여론 조작의 방식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 언론과 대한민국 경찰의 이런 꼼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곳이 있죠. 바로 외신입니다. 경찰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 보도를 막으려고, 축소하려고, 분위기를 어떻게든 간에 조작해 보려고 난리를 떨지만 사실 하나같이 그 모든 기도는 번번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부산경찰청의 발표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열받겠습니다만 열을 좀 받더라도 우리가 좀 상황 파악을 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십니까. 부산경찰청장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와 수사 경과입니다. 피의자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에서 미리 준비한 프레카드와 머리띠를 착용하고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시찰을 위해 참석한 이재명 당대표에게 지지자인 척 사인 좀 해주세요라며 접근한 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자상 1.4cm, 내 경정맥 9mm 손상을 입히고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청장의 지시로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68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엄중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현장에서 근거한 피의자 A씨를 비롯 참고인 등 40여 명을 조사하였고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피의자의 행적, 통화 기록, 거래 계좌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피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70대 남성 B씨는 살인미수 방조범으로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사 결과입니다. 먼저 범행 동기입니다. 피의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연기되는 등 피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범행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8면 분량 메모장에도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의 진술 분석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의자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됩니다. 다음은 범행 준비 및 실행 과정입니다. 피의자는 작년 4월경 인터넷을 통해 등산용 칼을 구입하여 범행에 용이하도록. 네, 참 듣고 있기가 너무 힘들죠. 제가 이 발표 내용을 다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전해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뻔한 내용이에요.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들을 만한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산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뻔한, 정말 정해져 있던 미리 정해진 결론에 딱 짜 맞춰서 발표를 하지 않았느냐. 뭐 새로운 것도 없고요. 바뀐 것도 없습니다. 예상됐던 결론이죠. 60여 명이 투입돼서 일주일 넘게 수사한 것 치고는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밥 먹고 뭐 했는지, 월급 받아 먹는 놈들이 뭐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산경찰청장, 저 사람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장급이거든요. 1급 국장급입니다. 그쯤 되는 사람이 저거를 발표라고 하고 있는지, 야, 정말 막말이 막 나오고 싶어요. 욕이 나와요. 그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밝힌 게 뭐냐? 경찰이 수사를 했다는데 그 밝힌 게 뭐냐? 라는 얘기를 해요. 아주 좋게 보더라도 뭐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를 막으려고 범행을 했다. 요거 하나죠. 이게 그나마 오늘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예측은 된 얘기죠. 뭐 처음 듣기는 들었지만 사실 새로운 건 아니에요. 아니, 범인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으면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막으려고 한 거지.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처음 듣기는 들었지만 계속 들어왔던 것과 별 차이가 없는 내용 아닌가요? 이거 하나가 유일하게 새로운 겁니다. 도대체 밝힌 게 그럼 뭐냐고요? 전형적인 축소 은폐를 할 때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단독범이라고 말하는 거요. 아니, 우리가 볼 때 이게 단독범 아니잖아. 혼자서 진짜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그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조력을 했었고 어떤 영향을 받아서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걸 했다까지 나와야 정상입니다.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아니, 하다못해
왜 전에 왜 그 GP에서 그 총기 난사 벌였던 그 임병장 사건인가 뭐 임일병 사건인가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사건 경우에도 뭐에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예. 평소 게임 뭐 총격전 하는 그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마치 총격전 벌이듯이 게임 하듯이 했다라는 식의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 그것도 말도 안 돼요. 되게 웃겨요. 그죠? 거의 그냥 자기들 자기들 그냥 수준에 경찰들 탁 하는 수준에서 그냥 뭐 딱 그 수준이 딱 나오는 그런 식의 발표였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런 발표는 하잖아. 뭐에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평소 고참들 누구누구로부터 좀 두들겨 맞고 괴롭힘 당하고 그걸 못 참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건도 다 범행의 원인에 대해서 밝힙니다. 무슨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까지 다 밝힙니다. 범행에 직접 가담한 사람뿐만 아니라 범행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누가 미쳤는지 다 밝혀요. 그 정도는 나와줘야지 수사 결과잖아. 근데 그거 싹 뺐지. 그럼 이게 수사 결과가 뭔데? 이거는요, 숨기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박종철 고문치자 사건, 이 사건도 처음엔 단독범이라 그랬어. 경찰관 단독범이라 그랬어. 그것도 제일 하발이, 제일 막내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어.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 윗선, 그 고참, 같이 두들겨 팬 고참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 치안감한테 뒤집어 씌우고, 결국엔 나중에 경찰청장까지, 치안본부장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나중에는 정권 차원의 은폐가 있었던 게 드러난 거고요. 그죠? 모든 이 중요 사건들에 대한 은폐는요, 범인 개인 한 사람이 저지른 거다. 범인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데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강경대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강경대가 학교 앞에서 시위하다가 이 최루탄에 시위하다가 경찰 쇠파이프에 맞아서 사망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누가 두들겨 팼느냐? 그러니까 경찰 쇠파이프 강경대를 두들겨 팬 경찰 뭐 서민 3명 정도가 붙잡혀 가요. 근데 걔들 어떻게 됐다? 다 풀려나요, 나중에. 무죄로 풀려나요.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 개인한테 모든 걸 떠넘기면은요, 나중에 그 개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도 처벌 안 받는 사태가 생깁니다. 자, 지금 경찰이 노리는 게 그런 거죠. 개인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제가 빠져나가면 뭐 잘 빠져나가면 빠져나가는 거고 못 빠져나가도 손해볼 게 없는 거죠. 마치 박종철 고문치자 사건에서 일선 경찰한테 다 뒤집어 씌워놓고 나머지 빠져나갔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는 이 범인의 뒤에 누가 있는지 그걸 숨기기 위한 작전이라고 봅니다. 범인의 뒤에 누가 있느냐? 예.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댔든지 뭐 범행을 같이 공모를 했다든지 이런 수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범행의 일부를 도와줬든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차를 타고 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죠. 그렇게 도와줬다든지 그게 아니면 이 사람이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끔 가스라이팅 한 자라든지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밝히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은폐하려다가 보니까 뭐도 은폐를 해야 되느냐? 이름도 은폐를 해야 되는 거지. 야, 이름은 공개를 해놓고서 진짜 중요한 건 공개 안 하냐? 이런 소리를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범인 김진성의 이름조차도 공개하지 못하겠다. 이 사람이 무슨 당적을 가졌는지 당적 여부도 못 밝히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야, 이름이나 당적 뭐 이거 다 밝혀놓고서 왜 진짜 중요한 건 안 밝혀?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런 비난을 피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찰의 의도는 일단 실패한 걸로 보이죠. 왜? 예. 아시다시피 외신이 복병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신에서 떡하니 경찰이 밝히지 못하겠다라고 한 범인의 신상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려지기로는요,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요,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뉴욕타임스 외에 다른 곳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이거는 이미 6일 전에 나온 기사고요. BBC 기사입니다. BBC에서 뭐라고 돼 있다? surnamed 김이라고 썼어요. 김씨, 김모 씨라고 하는 거죠. 김. 이건 사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것이 영국 같은 영어권 국가에서는 원래 이름을 부를 때 그 성을 부르는 경우가 많죠. 그 본인의 어떤 그 본인의 이름보다는 성만 가지고 부르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뭐 데이비드라고 하나만 부른다든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김 이렇게 이미 써버렸습니다. This man in his 60s니까 60대이고, the man in his 60대이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벌써 김 씨라고 이 BBC에서 이미 보도를 했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여기서는 BBC는 김 씨라고, 김모 씨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 외에 다른 곳은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surnamed 김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미 BBC부터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6일 전에.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여기는 소위 말하는 위키디피아인가? 위키백과 영어판입니다. 위키백과에 나왔다는 건 다 나왔다는 걸 말하죠. 자, 위키백과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suspect, 용의자죠. 용의자는 a male suspect 김진성, a real estate dealer,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딱 썼습니다. 위키백과에 올랐어. 이쯤 되면 사실 다 나온 거 아닌가요? 그죠? 위키백과에 나왔으면, 위키백과 영어판에 또 이렇게 김진성이라는 이름이 나왔으면 끝장인 거지. 다 알 사람들은 다 안다는 얘기 아닌가요? 자, 그리고 오늘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뭐라고? 66세 66 years old real estate agent named 김진성이라고 썼습니다. The police said that the suspect, a 66 years old real estate, 하여튼 부동산 중개업자 김진성이라고 썼어요. 예. 자, 이게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보시다시피 BBC, 위키백과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까지 김진성이라는 이름을 이미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누군가가 억지로 입을 막으려고 한다고 해도 절대 더 이상 막혀지지 않을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지금 언론이 지들도 쪽팔리거든. 그러니까 아니 위키백과에 세상에 이름이 떡하니 올랐더라. 이 얘기를 미처 못하는 거야. 쪽팔리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야, 위키백과는 빼고야 뉴욕타임스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위키백과에 나왔는데 언론에서도 못 쓰고 있다면 얼마나 쪽팔려. 개쪽이잖아. 개쪽. 에?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다? 뉴욕타임즈를 거론한 거예요. 아, 뉴욕타임즈는 뉴욕타임즈니까 아이씨 그보다는 우리가 못할 수도 있지. 요렇게 넘어가려는 거죠. 근데 위키백과에도 나왔어.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는 아무도 없네. 야, 우리나라 언론 수준이 위키백과보다 못하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개망신이죠. 말 그대로 개망신입니다. 개망신. 지금 우리나라 언론과 경찰이 개망신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부터 제가
소위 말하는 언론들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국 언론이 이렇게 범인의 신상에 대해서 또는 경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일제히 같이 쉬쉬 침묵의 가르테를 유지하는 것을 보고 외국 언론들은 이해를 못하겠답니다. 도대체 왜 보도를 안 하는 거지?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중요 사건의 범인을 공개 안 하는 거, 이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 사건의 범인 왜 공개 안 합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머그샷도 공개하잖아. 근데 우리는 이 중요 사건의 신상을 공개 안 한다고요? 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요 사건의 범인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는 거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공개를 했을 때 피해자한테 추가 2차, 3차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다든지, 멀쩡하게 다른 가족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든지, 이런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새로운 사람에 대한 피해가, 생긴 어떤 피해가 공익적인 목적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공익보다 훨씬 커야 돼. 보호하는 공익보다 지켜줘야 되는 사익이 엄청 커야만이, 그래야지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무슨 공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 그냥 경찰이 그냥 지들의 편의를 위해서 밝히지 않은 거고, 언론은 다 알고 있으면서 경찰의 이런 태도에 맞장구를 쳐준 거죠. 솔직히 말해서 웃기는 거 아니야. 경찰이 발표를 안 했는데 그래서 모른다 라면은 보도를 못하죠. 하지만 알고 있잖아.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아니, 경찰은 그렇다 치고 왜 언론은 보도를 안 하냐. 몰라서 안 하냐? 진짜냐? 이 얘기가 지금 외신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한국 언론 도대체 왜 그래? 경찰이 공개를 안 했더라도 다르게 알 수 있고, 그리고 공개를 해야 될 공익이 충분하면은 공개하는 거지. 아니, 주요 정치인을 암살하려고 하는 흉악범이에요. 단순 살인범이 아니라 누구 말을 따나 국기문란 사범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 일종의 친위 쿠데타, 윤석열에 의한 친위 쿠데타, 윤석열 집단에 의한 친위 쿠데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공개를 안 한다고? 경찰이 공개 안 했다고 언론이 거기 따라가? 경찰이 공개 안 했다고 언론이 따라간다거나 도대체 그걸 이해 못 하겠어. 마치 이태원 참사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희생자 명단 공개 안 하겠다고 한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거 아닙니까? 참, 경찰도 경찰이지만 우리 언론의 수준 정말 참혹하다. 야, 언제부터 이렇게 경찰 말을 잘 들었다고 경찰이 시키는 대로 쪼로로 한단 말인지. 참, 검사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이제 순경 꽁무니까지 쫓아다니려는 모양입니다.